2025년 9월 19일부터는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알뜰폰 요금 연체와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통신 3사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의 특성상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체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정으로 알뜰폰 사업자들도 채무조정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연체된 소액요금이라 할지라도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소액 연체로 인한 신용 하락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월 1만 원에서 3만 원대의 알뜰폰 요금이나 5천 원, 1만 원 단위의 휴대폰 소액 결제가 누적되어 신용평가에 반영되면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이나 다른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월 19일부터는 이런 소액의 통신채무도 원리금 조정,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체계적인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9월 19일 이후 연체된 알뜰폰 요금이나 소액결제 대금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인 알뜰폰 사업자에게 협약 참여를 요청하고 사업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채무조정 대상을 넓히는 것을 넘어 휴면예금 운용 수익을 활용하여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조정 이후에도 서민들이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채무자 보호와 금융권 건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이나 임대료 연체 등 더 폭넓은 채무를 채무조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빚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금융교육,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병행하여 두 번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가 왜 도입되는지,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몇만 원 많아야 10만 원 수준의 요금이나 소액 결제가 밀렸을 뿐인데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에 반영되어 대출이나 금융거래에서 큰 불이익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작은 빚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소액의 통신 채무자들이 금융채무조정 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알뜰폰은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 수가 매우 많고 그 규모 또한 영세한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협약을 맺지 않거나 채무조정제도 자체를 모르는 곳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알뜰폰을 사용하며 통신비를 아끼려 했던 취약계층일수록 작은 연체에도 불구하고 금융 서비스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단돈 몇만 원짜리 알뜰폰 요금을 한두 달 연체했다고 해서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고 필요한 생활자금 대출마저 막히는 상황은 매우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연체가 쌓여 개인의 신용 점수를 깎아내리고 결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소액 연체에서 신용 하락 그리고 금융거래 단절의 악순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금융 약자들에게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굴레와도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20대 김 씨는 지난달 알뜰폰 요금 2만 5천 원을 깜빡하고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연체 기록이 올라가자
은행에서 신청했던 소액 마이너스 대출이 갑자기 거절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작은 통신요금을 연체했을 뿐인데 신용점수에 반영되어 다른 금융거래까지 막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김 씨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제도를 확대한 것을 넘어 바로 이러한 소액 연체가 개인의 신용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액이라 할지라도 체계적인 채무 조정의 기회를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금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알뜰폰 요금과 휴대폰 소액결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소액 채무가 개인의 금융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뜰폰 요금은 대체로 월 1만 원에서 3만 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가 많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여 저소득층, 청년, 고령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신비를 아끼고자 알뜰폰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액요금 연체가 쉽게 방치된다는 점입니다. 겨우 몇만 원인데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워지면서 요금이 연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 2만 원 요금을 3개월 연체하면 6만 원인데 여기에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 연체 기록은 즉시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용점수를 깎아내려 사회생활 전반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작은 요금 연체가 돌이킬 수 없는 신용불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콘텐츠 구매 시 편리하게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는 한 번에 5천 원, 1만 원 등 소액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제가 쌓여 누적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미루어지면 몇십만 원에 달하는 미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은 통신채무로 분류되어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액결제 미납만으로도 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김 씨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매달 소액결제를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3개월 동안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미납액은 35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연체 기록으로 남아 김 씨가 살고 있던 집의 전세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치명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이러한 작은 빚도 결국 개인의 금융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는 알뜰폰 요금 미납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와 같은 소액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체계적인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소액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조기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역할을 맡는다는 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출범 이후 수많은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와온 정부 산하공익기관입니다.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원금 감면 혜택도 있지만 핵심은 상환 능력에 맞춰 원리금을 조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 원의 연체이자 30만 원이 붙어 총 130만 원이 된 상황이라면 신복위는 먼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 100만 원을 채무자의 월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계획을 세워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매달 일정 금액만 갚으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신용 불량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채무도 이러한 구조로 조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통신 3사와 달리 알뜰폰 사업자들은 신복위 협약 참여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알뜰폰 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 협약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가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사업자가 협약을 맺지 않아서 채무자들이 채무 조정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가지고 신복위와의 채무 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들에게 훨씬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규모의 알뜰폰 업체든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든 간에 미납액이 발생한 고객이 신복위를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이 법제화되었다는 것은 그 효과가 매우 크고 기존에 존재하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약에 참여하다 보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운에 따라 제도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신용회복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를 신복위 채무 조정의 의무 협약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곧 협약의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실상 모든 사업자가 협약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알뜰폰 업체를 이용하던 40대 박 씨가 요금 연체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에는 A 업체가 신복위와 협약을 맺지 않았을 경우 박 씨는 자신의 연체 요금에 대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연체 이자까지 쌓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이는 새로운 대출이나 심지어 휴대폰 개통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9월 19일 이후에는 신복위가 개입하여 박 씨의 연체 채무에 대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A 업체는 반드시 조정안을 수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등이 가능해지고 박 씨는 연체 이력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생, 저소득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소액 연체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용 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불운한 상황에서도 조기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금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마련된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전에 꺼줄 수 있는 강력한 소화기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금융 약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이후에는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가 연체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복위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복위 상담사를 통해 본인의 채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채무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때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복위는 여러분의 채무 정보를 확인하고 채권자인 알뜰폰 사업자나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에게 해당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협약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번 법제화로 인해 사업자는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무조정 협약을 요청받은 알뜰폰 사업자 또는 소액결제 사업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신복위의 채무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우리 회사는 협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신복위는 여러분의 소득, 지출,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체 이자는 물론 일부 원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장기간으로 분할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20만 원인 청년이 알뜰폰 요금 15만 원을 6개월간 연체하여 총 90만 원의 빚이 생긴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복위는 이 청년의 생활비를 고려하여 매달 3만 원씩 30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연체이자 15만 원은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 75만 원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은 매달 소액을 상환하면서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점진적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채무 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신용회복위원회는 단순한 빚갚기가 아닌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9월 19일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니 혹시 알뜰폰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채무조정 대상을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바로 휴면예금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발생하는 휴면예금, 즉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잔액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되어 관리되었습니다. 이 재단의 운용 수익은 주로 자활지원 계정으로 전출되어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복지 사업이었지만 서민 금융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휴면예금의 운용 수익을 기존의 자활지원 계정뿐 아니라 서민금융 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는 휴면예금의 운용 수익이 자활사업 지원에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햇살론, 미소금융, 특례보증 등 서민들을 위한 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소상공인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받는 햇살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혹은 신용도가 낮아도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과 같은 상품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단순히 채무조정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조정을 받고 나서도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이 추가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빚에서 벗어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자는 돈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 개정에는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채무자 보호를 더욱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실채권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일부 지역 지점에서 부실채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우려를 낳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채무자들도 부실 채권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의 채권이 신복위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에 대해서도 신복위의 전문적인 채무 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채무자 보호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박 할머니는 주거래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금을 코로나19로 인해 갚지 못하게 되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기존에는 신복위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신복위 협약 대상에 포함되면서 박 할머니도 신복위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채무자 보호라는 복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을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무 조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알뜰폰 요금과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소액 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빚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제도 하나가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소액 연체로 인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었던 많은 금융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제활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알뜰폰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지출이 많아질 텐데 이 정보가 여러분의 금융 건강을 지키고 따뜻하고 희망찬 추석을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